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문제는 2024년 화공기사 반항 운전 중에서도 화공 연료가 기출 보험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번호는 랜덤이에요. 제자들이 뭐 출제됐다고 하는 거 가지고 와봤는데, 요 유형은 기존에 2008년에도 나왔고 3, 4년 주기로 나오고 있는 문제죠.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1번 액체로부터 증기로, 액체에서 증기, 베이퍼 바뀌는 정압 경로를 밟는 순수한 물질에 대한 pure substance, 순수한 물질에 대한 엔트로피와 그다음에 절대온도 T의 그래프를 가장 옳게 표시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면은 1번, 2번, 3번, 4번 또는 2번, 3번 번호 순서 중요하지 않고요. 그림 이해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대학교 1학년 때 일반 화학처럼 화학계로 또는 소방 관련돼서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MDT 준비하시는 분들 그런 거에서도 이제 화학 중고등학교 때도 다뤄봤을 텐데 엔트로피 요거는 뭐예요? 고체, 액체, 기체가 있으면 상식적으로 솔리드, 리퀴드, 가스라고 해도 되고 베이퍼라고 해도 되고, 그래서 고액기 기체가 가장 엔트로피가 높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얼음, 물, 수증기. 당연히 뭐예요? 수증기가 엔트로피가 제일 높겠죠. 무질서도니까.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뭐 가스와 베이퍼를 아직까지도 구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스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온도가 보통 상자, 평상 상자 써서 상온이라고 그러잖아요. 높을 상자 아니죠? 보통 20도 또는 25도씨라고 하는데, 이 상온에서 기체로 존재하면, 오리지널하게 기체로 존재하면 가스인 거고요. 그죠? 물은 우리가 이런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온도를 받아서 기화된 거, 그런 거는 베이퍼라고 하죠. 가스와 베이퍼 차이점은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어찌됐든 시험에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지만 기체가 제일 엔트로피가 크고 그 다음 액체, 고체, 상식적인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사지선다라도 선제 그렇게 나오더라도 아셔야 되는 거고. 자, 다시 본질적인 연력학 문제로 돌아가면, 그래서 정압일 때 어떻게 되느냐 묻는데, 여기서 또 미스를 하면 안 돼요. 액체에서 증기로 바뀔 때 뭐예요? 액체였던 놈이 증기로 바뀔 때, 물을 생각합시다. 물이 수증기가 될 때, 물이 25도씨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100도씨까지 물이 끓어서 올라가죠. 그 다음에 100도씨 물이 바로 100도씨 수증기가 되나요? 아니죠. 100도씨 상태에서 즉 일정 온도인 100도씨에서 예를 드는 거예요. 일기압 조건 하에서라고 하면, 그래서 일정 T와 일정 P, 즉 일정 온도와 일정 압력에서 뭐죠? 상변화가 이루어지죠. 즉 상변화가 이루어질 때는 지금같이 액체에서 기체로 바뀔 때, 즉 액체에서 증기로 바뀔 때는 그 100도씨 일기압 조건 하에서, 즉 컨스탄트 T, 컨스탄트 P에서는 두 개가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101도, 102도, 103도, 110도 이렇게 되면 뭐예요? 물이
기화되는 거죠. 다 아실 거고. 그래서 간단한 문제지만 아주 원론적인 거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잘 보시면 25도씨의 물이 100도씨의 물이 됐다가 100도씨의 또 100도씨 상태에서 물과 수증기가 혼재되어 있다가 다시 100도씨의 수증기가 됐다가 그래서 요거를 뭐예요? 포화 증기라고 하죠. 사실은 100도씨 물. 그 다음에 뭐 110도씨, 120도씨의 과열 증기가 되는데 문제는 상변화가 있을 때만 정압인 게 아니고 요 문구를 잘 보시면 액체로부터 증기로 바뀌는 정압 경로가 100도씨 쉽게 얘기해서 25도씨 물이 있고 그 다음 100도씨에 물이 있고 그 다음 뭐요? 100도씨의 물과 수증기가 혼재되어 있다가 그 다음 뭐예요? 100도씨의 증기 그 다음 뭐 예를 들어서 110도씨의 과열 증기 슈퍼히티드 베이퍼라고 그러죠. 이때 요 증기는 뭐예요? 뭐가 생략된 거예요? 포화 증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100도씨 물 수증기 요거일 때 상변화가 있을 때는 당연히 콘스탄트 TP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가는 동안 콘스탄트 P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만 콘스탄트 P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콘스탄트 P다. 그렇게 출제위원이 낸 거고요. 그 다음 이 경로를 밟는 순수한 물질에 대한 엔트로피와 절대온도 T와의 관계니까 우리가 아는 거 뭐가 있어요? 요 그림들 한번 보시면 이거는 고등학교 때 다 배웠지만 뭐예요? 고등학교 때 다 배웠지만 여기다 적어볼게요. 이렇게 X축과 Y축이 있으면 X값이 증가함에 따라 Y값이 증가하면 뭐 이렇게 구부러지다 어쨌든 간에 X값이 증가함에 따라 Y값이 증가하면 단조 한자죠. 단조 증가라고 그러고 X값이 증가함에 따라 Y값이 떨어지면 단조 감소라고 그러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런 수학적인 거 좀 더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런 수학적인 거 생각 안 하더라도 액체에서 증기로 간다는 거는 요 대전제 조건 알고 있는 이거에 따라서 뭐는 선제해서 버릴 수가 있어요? 아무리 모른다 해도 액체에서 증기로 가는데 엔트로피가 줄어들었어요. 온도 증가하면서. 단조 증가가 아니죠. 단조 감소죠. 그 다음 무조건 날려야 되죠. 그죠? 그래서 3, 4번은 날리면 되는 거고 1번과 2번이 요 그래프 아니면 요 그래프인데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의 차이는 뭐예요? 액체가 온도가 증가할 때 엔트로피 증가해요. 증기일 때, 즉 기체 상태일 때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경량은 똑같아요. 그런데 액체에서 증기로 상변화하는 콘스탄트 TP, 즉 일정 온도에서 상변화할 때 이렇게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불연속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뭐예요? 갭이 있죠, 갭. 근데 얘는 갭이 없어요. 그래서 1번을 선택할 건지 2번을 선택할 건지 그거를 같이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 엔트로피든 엔탈피든 문제 구할 때 TP 또는 TV, 그죠? TP를 쓸 때도 있고 TV를 쓸 때도 있고
그건 테크니컬한 거죠. 어떤 거를 차용할지는. 그래서 보통 우리가 TP를 많이 차용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TP를 차용해서 엔트로피는 T와 P의 함수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또는 그냥 펑션 T, P 이렇게 해서 사실 나타내도 돼요. 근데 스미스 책뿐만 아니라 모든 학공 16책이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TP의 함수면 우리는 뭐를 알고 있어요? 전함수를 알고 있죠. 전함수. 그래서 이 S에 대해서 DS라고 놓으면 얘는 이 S를 T와 P가 있으면 P를 일정하게 하고 라운드 T, DT, 즉 S를 T로 편미분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변수가 하나 고정시켜 놓고 하면 편미분, 변수를 고정시키지 않으면 편미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 오형식에 DS는 P가 일정할 때 라운드 S, 라운드 T, DT 플러스 요번에는 반대로 T를 일정하게 하고 라운드 S, 라운드 P, DP 이렇게 쓰죠. 그래서 요거는 다 알고 있죠. 정미분. 이거는 수학적으로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 뭐 일반 수학이나 대학교 1학년 공업 수학이나 이런 데서 다 증명이 된 거라 우리가 그냥 갖다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개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엔트로피에 대해서는 뭐예요? 우리가 늘 상태 함수에서 뭐예요? function of state 또는 뭐 state function 뭐 하는데, 우리가 상태 방정식, 뭐 상태 함수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실제 스터디 연구하시는 분들 또는 우리 연구자들 또는 우리 학부생들 PVT에 관심이 있잖아요. 이 세 가지는 웬만하면 측정 가능하잖아요. 근데 엔트로피는 어때요? 바로 측정이 힘들죠. 그래서 S를 없애주는 작업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식에서 요거는 뭐를 차용해요? 맥스웰 이퀘이션, 그죠? 그래서 SPT 이 세 가지가 쓰였기 때문에 안 쓰여진 V를 쓴다. 선생님이 늘 가르쳐 드렸죠. 그래서 S 대신에 V만 쓰면 되고, 그죠? 너무 쉽다. PT는 어떻게 하면 돼요? 서로 바꾸면 된다. PT를 TP로. 그 다음에 부호 관계는 요 S와 P는 마이너스 마이너스고 V와 T는 그래도 플러스 플러스로 익히시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S의 마이너스인데 V는 플러스죠. 부호가 반대죠. 그래서 S가 음이면 V는 플러스를 취하면 되고, S가 플러스로 돼 있으면 요거 마이너스를 취하면 됩니다. 부호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플러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로 해주면 된다. 그래서 요 텀이 뭐예요? 항이죠, 항. 아시죠? 항. 그래서 요 항은 이렇게 맥스웰 이퀘이션 식으로 S를 변환시켜서 없애주면 되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학공직 7급에서도 출제된 적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뭐예요? 요렇게 바뀌죠. T분의 CP. 그죠? 요런 거는 뭐예요? 그냥 객관식으로도 이게 뭡니까 하면 이게 나와야 되고, 시급에서도 어떤 요거 관련해서 가끔씩 자주 출제되고 있는데 이제 부분에 나왔죠. 됐죠? 어찌됐든 저찌됐든 요거로 여러분들은 바로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증명을 한번 해보고 이 식을 암기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할 때 뭐 선생님이 네이버 밴드 1타하고 다 자주 사진 찍어서 올려주고 있죠. 기억하라고. 자, 요거로 바뀌는 거는 어떻게 우리가 증명해서 암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써놨는데 이렇게 쓰죠. DH는 TDS VDP.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 안 날 때는 이거 선생님이 얘기한 슈퍼 TV 아워하게 쓰라 그랬죠. 여기 있으니까 T에서 DS로, V에서 DP로, 그리고 T, V가 다
시작하는 놈인데 플러스죠. 그래서 VDP 더하기 TDS.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TDS 플러스 VDP. 오케이? 그래서 이 슈퍼TV 아워하기는 상당히 유용하다. 자, 그래서 TDS 플러스 VDP예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modification 응용을 하고 application 응용하고 modification 수정을 하냐면 요 형태가 뭐예요? T와 P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압력이 일정할 때 T로 미분 때립니다. 근데 P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고정되어 있고 T로 하니까 편미분이라고 그러죠. 두 개 중에 하나 고정하고 미분 때리면 편미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를 요 형태로 똑같이 맞춰줍니다. 그래서 PT고 이코 T는 그냥 놔두죠. 우리 요거만 이제 적용시키는 거죠. 그래서 라운드 S 라운드 TP 똑같이 TP 그죠? 똑같이 하면 되죠. 플러스 VDP인데 V 그냥 그대로 놔두고 우리는 D로 되어 있는 부분만 우리가 수학적으로 처리하면 되죠. 이거 증명하는 것도 대학교 1학년 때 한 거라 그냥 우리는 툴만 이용하면 돼요. 그래서 V하고 요거는 라운드 P 그 다음에 라운드 TP 똑같이 적용했죠. 똑같이 좌변 우변에 똑같이 적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 다른 거죠. 자 왔어요. 자 그런데 핵심은 뭐예요? 가만히 봤더니 요놈이 뭐죠? 압력 일정할 때 온도 변화에 따른 엔탈피 변화. 정압 연료량이죠. 정압. 응? 정압 연료량. 그래서 얘가 CP인 거고 이코 T 써주고 얘 써주고 자 요놈은 어떻게 돼요? 분명히 P가 일정 조건이라고 했죠. P가 일정하다면 라운드 P 다른 말로는 이 자체가 DP잖아요. DP 그냥 P가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편비분을 썼을 뿐 P가 일정하다고 못을 박았는데 여기가 DP 라운드 P니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0으로 가죠. 변화량 없잖아요. 0이니까 이 전체 항이 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쌤이 여기다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게 0이라고 써드린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요거만 남습니다. 그런데 요거죠 요거 넘기면 뭐예요? T분의 CP. 그래서 T분의 CP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 증명하는 거는 뭐 학원기사, 학원지 9급, 7급 또는 학교에 내신이라 학교에 퀴즈나 중간고사, 기말고사 백발백중 나오는 아주 기본적인 거죠. 뭐 탄약식도 그렇고 끝났어요. 자 그래서 DS는 요거는 요 증명 과정을 통해서 T분의 CP DT인 거고 요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맥스웰 이퀘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DS는 이거다. 이거. 그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동안 올박 모든 프로세스 과정이 정압이라고 했죠. 상변할 뿐만 아니라 다 정압, 일정 압력에서 진행했다고 했죠. 그러면은 우리는 DS는 이거에서 뭐 없앨 수 있어요? DP가 0이죠, DP가. 그죠? 이게 0이니까 이거 곱하기 0은 0이죠. 그래서 이거 없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과감하게 지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따라서 DS는 뭐예요? T분의 CP DT예요. 단 언제? 콘스탄트 필드. 왜? 다 정부 과정이 정압 경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만 남고요. 조심해야 될 게 여기서는 이상기체 이런 말 안 했어요. 그래서 이상기체 식으로 이제 풀어서도 안 되고
generalization이죠. 일반적인 식으로 모든 거를 accept, 수용할 수 있는 generalization 식을 써야 되는 거예요. 쌤이 자주 영어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영어로 얘기를 해야 귀에서 좀 쏙쏙 들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쌤이 일반식 이렇게 안 하고 generalization, performancecation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양지해 주시고, 자 이제 이 식이 도출됐는데 그죠? 뭐 어쩌라는 말이야. 그러면 이 식을 이제 적분을 한단 말이야. 적분을 하면 인테그랄 S1부터 S2까지 ds 이퀄 인테그랄 t니까 변수가 t1부터 t2 t분의 cp dt겠죠. 자, 여기서도 조심해야 될 게 이 문제에서 정합 연용량 일정하다는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합 연용량이 콘스탄트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는 정합 연용량이든 정용 연용량이든 온도의 함수죠. 이건 다 알고 있죠? CP든 CV든 다 function of temperature of function이에요. 뭐예요? 일단 온도의 함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적분을 이렇게 해줘야 돼요. CP가 밖으로 못 나와요. 응? CP가 예를 들어서 AT의 제곱 뭐 BT 플러스 T분의 C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책에 대학 기본서에 어펜딕스에 물질마다 다 있지만 즉 온도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 쉽게 풀기 위해서 일정하다라고 그냥 주어지는 것 뿐이죠. 어찌됐든 저찌됐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콘스탄트 t에서 요 놈을 적분을 하면 값을 찾으려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학적으로 잘 몰라요. 인테그랄 S1부터 S2까지 ds는 어떻게 써요? 그냥 ds 쓰죠. 요 부분 그 다음 이퀄을 인테그랄 t1, t2 t분의 cp dt. 그래서 뭐예요? cp가 상수가 아닐 때는 이렇게 적분 속으로 넣어줘야 돼요. 이게 그래서 최종적인 엔트로피 변화 1지점에서 2지점 1지점에서 2지점 온도로 따지면 T1에서 T2까지의 그래프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들은 대학교 2학년 필수 과목 화학과학과 또는 화공생명과학과요 원칙이 여러 가지인데 그래서 물리화학 공대생이라면 물리화학 그냥 대학교 2학년 때 필수 과목으로 듣는데 그런 데서 사실 많이 다루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들은 사실상 대학 기본서 특히 화공연력학 관련된 기본서에는 한두 권의 책 엘리엇이라든지 뭐 코레츠키라든지 화공연력학 책 여러 개 좀 있잖아요. 그래서 스미스 책에는 없어요 사실. 그래서 물리화학을 기반으로 해서 일부 화공연력학 대학 기본서에 있다는 거 아시고, 그래서 어찌됐든 저찌됐든 델타 S는 이거다. 적분 전에는 DS는 T분의 CP DT다. 언제? 콘스탄트 P. 참조하시고요.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1번하고 2번. 요건 단조 감소니까 아무 의미도 없고. 자, 어떻게 돼요? 지금도 쌤이 이 문제 유튜브로도 올릴 건데 이 문제 왜 쌤이 가지고 왔냐면 사실 그림상에서는 이거 리니어죠. 그죠? 직선이죠. 리니어. 근데 이 적분을 보면 어때요? CP가 상수가 아니고 온도의 함수라면 리니어
아니죠. 아닐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출제 그 경량은 뭐를 묻는가 하면 그냥 고액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 다음에 상변화할 때의 그래프 경량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직선이다. 시험 문제상에서는 직선인데 무조건 직선은 아니고 조건이 붙으면 직선이 되는 거고 일반적이면 또 커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음 기회에 물리학 관점에서 한 번 더 직선, 그다음에 곡선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러면은 요 지점, 요거와 요건데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정성적인 거랑 정량적인 게 있죠. 네. 많이 따지는데 우리 공학에서는 정성적인 거랑 정량. 정성은 뭐예요? 그냥 감으로 이해하는 거. 그죠?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거. 정량은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뭐예요? 정확한 계산에 의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정량이니까. 퀀터티인가요? 퀀터티? 수량할 때 퀀터티. 정성은 맞나 모르겠다. 퀄리티. 네? 질.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매칭 되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정성적으로 그냥 대놓고 이렇게 쳐다봤을 때 이 그래프 개형, 아니면 수학적으로 쳐다봤을 때 개형, 어떤 거예요? 당연히 온도가 올라가면은 액체나 증기는 같은 고체 또는 같은 액체, 같은 기체 상태에서는 엔트로피가 증가하죠. 그리고 같은 기체 상태에서는 또 온도가 증가할 때 하죠. 이건 당연히 우리가 정성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불연속일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DS는 T분의 CP DT고 델타 S는 접근하면 T1분의 T2, T분의 CP DT죠. 어떻게 하면 이해가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정성적인 것과 정량적인 거를 좀 섞어서 얘기한다면, 요게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슬로프는 뭐예요? dt분의 ds잖아요. 그리고 이 그래프들은 그냥 정합이라는 p 콘스탄트라는 가정하에서 그냥 그래프를 들여다보는 거죠. 그러면 dt분의 ds면 뭐예요? 여기 ds예요. 다시 한번 쓸게요. ds는 이건데 압력 일자니까 이거 날렸어요. 그래서 ds는 t분의 cp dt인데 이 dt가 이거 넘어오면 어떻게 돼요? dt가 넘어가면 dt분의 ds, 얘가 슬로프잖아요. 단 콘스탄트 p라는 조건이고, 그 다음에 남는 게 뭐예요? t분의 cp라는. 오케이? 그래, 요건데, 자, t는 음이 있어요? 없어요? 양이죠. cp는 t의 함수인데, cp, 정압 연료량, 음이 있어요? 없죠. 결국은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니까 슬로프는 계속 왜? 증가한다. 그래. 뭔 소리 하냐. 그래서 슬로프는 증가하고. 그래도 일단은 불연속 따지기 전에는 증가하고, 여기 증가한다. 근데 요 불연속
불연속 얘기하다가 3,000% 갔었네. 자, 그래서 이제 다 알고 있는 거고, 이제 그런 사항들은. 그래, 온도가 증가할 때 엔트로피 증가해. 그게 기체든 액체든 곱체든 어쨌든. 그러면은 이 불연속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요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요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ds는 t분의 cp dt고 뭐야 아까 지워가지고 마이너스 v 어쩌고 저쩌고 이쪽에 있었죠. 여기 dp라서 이거 그냥 날렸죠. 그러면 요거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t가 일정하죠. 요게 있냐 없냐 했는데 t가 일정하죠. 만약에 t가 임의의 n이라고 표현할게요. 임의의 t가 있는데 이렇게 y축을 쫓아가 보면 어떻게 돼요? S1이고 S2면 더 크죠? 지금 만약에 이렇다면 그래프가. 그래서 S1일 때는 여기는 액체 상태인 거고, 그죠? 여기일 때는, S2일 때는, 요렇게, 좌표축, Y축이 있다는 거. S2는, 여기는 증기잖아요. 증기로 시작하는 거니까. 여기로 가는 건 액체. 그래서 이 액체에서 증기로 가는 동안 이 엔트로피 변화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엔트로피 변화. 지금 그래서 1번 문제는 같대요. 1번에서는 이 일정한 t인데 이 그래프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정합이라고 그러니까 콘스탄트 TP죠. 즉 여기가 t면 콘스탄트 TP예요. 콘스탄트 TP라는 것은 상변이에요. 상변. 그죠? 상변. 그러니까 그래서 쉽게 정리하면 말이 길어지는데 상변화일 때 액체에서 증기로 변할 때 상변화일 때 엔트로피 값 어떻게 되느냐 그거 묻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클라우시우스 클라페이론식 다 정리해 보면 중간 과정은 늘어지니까 생략할게요. 자, T분의 Q 이거 사실 가역일 때만 쓰죠. 원래는 뭐예요? ds는 T분의 dq인데 적분을 때리면 델타 S고 T분의 dq는 델 Q라는 거 이런 말 안 쓰죠. 델 W라고 하듯이 즉 경로 함수는 델타를 안 쓰죠. 자, 이건데 사실 이거 가역일 때만 사실 엄밀하게는 이거 R이 V 때만 이렇게 통하는 건 알죠? 근데 우리는 모든 문제 풀 때 다 그냥 R이 V로 쓰는데 어찌됐든 저찌됐든 요게 엔트로피 변화인데 우리가 상변화 시에 클라우시우스 클라페이론식 많이 해가지고 QE 그냥 R이 지울게요. 그러니까 Q 대신에 뭐예요? 델타 HLV 또는 T 즉 일정 온도 T일 때 뭐예요? 증발 잠열 이 델타 HLV 즉 L에서 V로 변할 때의 그 엔탈피 변화랄까 당연히 양이죠. 요 값이 요 Q 대신에 우리가 쓰는 건데 요게 뭐예요? 증발 잠열이잖아요. 우리 말로 하면 요만큼의 열이 필요해야만 뭐예요? 액체에서 기체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반 조건들을 생각했을 때 정성적으로 따지자면 뭐다? 이 그래프에서 여기다가도 선생님 그렸지만 그냥 바로 혼란스러우니까 여기서 바로 할게요. 이렇게 돼 있느냐 왔다가 한번 점프했다가 가느냐인데 자 요만큼이 뭐예요? 델타 S죠. 요 델타 S가 뭐예요? 액체에서 증기로 간 값이잖아요.
right? 그래서 정상적으로 풀게요. 그래서 델타 S야. 그만큼 이렇게 당연히 콘스탄트 T예요. T는 콘스탄트 T라는 거예요. 그 다음 얼마만큼의 증발 잠열? 요게 필요하다. 오케이? 그래서 요만큼, 요 델타 S의 변화량이 요만큼이에요. 요거를 쉽게 표현하면 S2 빼기 S1. 즉, 여러분 이것도 헷갈리시면 이니셜 파이널로 할게요. 이니셜 파이널. 그러면 이니셜은 요점에 해당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S는 S인데 액체일 때 어떤 온도? 여기에 있는 일정 온도. 요 파이널은 뭐예요? S의 증기고, 물로 따지면 수증기겠죠. 하여튼 증기고 일정 온도. 그 차죠. 여기는 그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엔트로피는 그만큼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 요 리니어 하면은 사실은 리니어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금 쉽게 사실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이게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었고요. 답하기는 되게 쉬웠고. 그래서 핵심만 정리하면 엔트로피는 엔트로피고, 엔트로피 액 기, 그다음에 ds 또는 델타 s는 인테그랄 t분의 cp dt인데 언제 콘스탄트 p 조건에서 증명했죠? 그래서 이거 적분하면 절대로 cp가 밖으로 못 나간다. 절대로 밖으로 못 나간다. 당연히 콘스탄트 p일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이건 적분한 것 뿐이고 ds 요거 넘기면 dt, 그래서 t분의 cp인데 이거 리니 선형일 수도 있고 커브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확인해 봐야 된다 이거지. 왜? 왜냐하면 리니어가 아니다 이거지. 왜냐하면 cp는 t의 함수이기 때문에 온도에 따라서 값이 변하잖아. 그래서 cp를 일정한 값을 줬다 해도 이 t가 변함에 따라서 이거는 플로팅을 해봐야 된다. 문제에서는 직선으로 그림 주어졌지만 그거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고, 요거 관련돼서는 선생님이 시간 날 때 물리학 관점에서 대학교 2학년 때 들었던 물리학 책 관점에서 한번 선생님이 리뷰를 할게요. 잘 아시겠지만 물리학은 선생님 학부 시절이나 여러분들이나 거의 웬만하면 아트킨스 보죠. 당연히 선생님은 물리학 책이 집에 서재 뭐 5권 정도 있는데 웬만하면 아트킨스를 좀 보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강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책을 보죠. 자, 그래서 또 써머리 했고요. 선형으로 시험에 나왔지만은 아닐 수도 있다. 그냥 우리는 단조 증가냐 단조 감소냐랑 불연속 콘스탄트 TP일 때 그래서 단조 증가다. 이 말이 뭐예요? 여기다 그냥 하면 되죠. 단조 증가 x값이 증가할 때 y값 계속 증가한다 했고요. 그래서 나는 뭐의 관점? 리니어라고 확정 짓지 마라 했고요. 그 다음에 불연속 이렇게 요거는 델타 S는 우리가 T분의 Q 네, 이거 증발장렬 델타 HLV. 그래서 델타 S가 S2 빼기 S1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S 파이널 빼기 S 이니셜인데 이 값이 뭐다? 증발장렬이니까
존재한다. 그래서 결국은 0보다 크다는 거예요. 존재한다. 그래서 보다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와서 액체에서 증기로 변할 때 엔트로피는 이게 S축이고 T축이면 일정 T인데 P가 일정 P잖아요. 일정 TP일 때 액체에서 기체로 이렇게 점핑한다. 그죠? 그만큼이 뭐예요? 그만큼. 이게 베르스. 그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S 파이널이 요거이면 S 파이널 또는 S2고 S 이니셜은 요 지점이죠. S 이니셜 또는 S1. 오케이? 그래서 가 고액기 나 선형 비선형 관계 물리학 관점에서 나중에 시간 되면 리뷰할 거고요. 다 관점에서 정리하는 관점에서 다 불연속 요 구간 델타 S 왜 생기느냐 잘 알고 있는 클라우시우스 클라페이온 식 그죠? 많이 알죠? 그래서 이 부분은 선생님이 길게 설명을 안 할게요. 간단한 문제 가지고 너무 길게 설명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서 정답은 액체일 때 온도 정하에 따라서 쭉 그다음에 상변할 때 위로 점핑 그다음에 쭉 여기 액체 부분 여기 증기 부분 여기는 액체 증기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